역사 시간. 학생들은 저마다 자기 자리에 앉아 일제의 공책과 펜을 꺼냈다. 역사 시간이었다. 공자그 디페롱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진리와 일곱 난쟁이가 뒷자리로 가서 나란히 앉을 때까지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역사 선생은 칠판에 커다란 글씨로 1789년 프랑스 혁명이라고 쓴 다음 너무 오랫동안 학생들에게 등을 돌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내 돌아서서 학생들을 좌우로 돌아보고 가방에서 종이 뭉치를 꺼냈다. 지난번 시험의 채점을 끝냈습니다. 그는 의자의 열 사이를 돌아다니며 학생들에게 각자의 답안지를 들려주었다. 답안지다. 맞춤법에 더 신경을 쓸 것. 약간의 향상이 있었음. 미안하지만 콘벤티드는 1789년 혁명이 아니라 1968년 학생운동의 지도자임과 같은 짤막한 평이 적혀 있었다. 그는 가장 높은 점수를 시작으로 해서 성적 순으로 답안지를 나누어 주고 있었다. 20점 만점에 3점을 받은 학생들 차례가 되었는데도 줄리는 아직 답안지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단두대의 칼날이 떨어지듯 그녀의 점수가 발표되었다. 줄리 20점 만점에 1점. 너에게 그나마 0점을 주지 않은 건 생지스트에 관해서 제법 특별한 이론을 전개했기 때문이야. 너는 그가 혁명을 타락시킨 사람이라고 주장했더구나. 줄리는 누가 뭐라든 그건 자기 의견이란 것을 보여주려는 듯 고개를 들고 말했다. 실제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 훌륭한 생지스트에 반대하고 있는 거지? 그는 매력적이고 교양이 아주 풍부하고 10중8구는 학창시절에 너보다 성적이 더 좋았을 사람인데 말이지. 줄리는 냉정을 잃지 않고 대답했다. 생지스트는 폭력 없이 혁명을 성공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혁명은 세상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만일 혁명에 찬성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제거해야만 한다고 말입니다. 내가 전적으로 무지하지는 않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 기쁘다. 적어도 몇 개 인용문이 내 머릿속에 들어있다는 것은 알았어. 사실 줄리가 생지스트에 관한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갖게 된 것은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을 읽은 덕분이었다. 그러나 그런 사실을 털어놓을 계제는 아니었다. 역사 선생이 말을 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생지스트는 근본적으로 옳아. 폭력 없이 혁명을 한다는 건 불가능해. 제 생각엔 사람을 죽이고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지 않는 건 상상력이 부족한 탓에 자기 생각을 전파할 다른 도리를 찾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혁명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선생은 잠은 흥미를 느끼면서 어린 토론 상대를 자극했다. 말도 안 돼. 비폭력 혁명이란 역사에 존재한 적이 없어. 혁명과 비폭력이란 두 단어는 사실상 이율배반이야. 역사에 존재하지 않았다 해서 미래에도 이루어지지 못하리란 법은 없습니다. 비폭력 혁명은 새롭게 이루어내야 할 혁명으로 남아 있습니다. 주애가 나서서 진리를 거들었다. 로큰롤 정보공학, 그런 것들이 바로 폭력 없는 혁명들입니다. 그것들은 피를 부르지 않고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선생이 역정을 냈다. 그건 혁명이 아니야. 로큰롤과 정보공학은 국가의 정치 구조에 아무런 변화도 가져오지 않았어. 압제자를 몰아낸 것도 아니고 시민들에게 더 많은 자유를 준 것도 아니야. 록 음악은 1789년 혁명보다 개인들의 일상적인 삶에 더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1789년 혁명은 결국 더 심한 전제주의로 기결되고 말았고요. 다윗도 한마디 거들었다. 록 음악에서도 우리는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머지 학생들은 진리와 일곱 난쟁이가 역사책에 나오지도 않은 이색적인 주장을 하며 열을 올리는 통에 그저 어안이 벙벙할 뿐이었다. 선생은 책상으로 돌아가서 안락의자에 편안하게 앉았다.
자기 의견이 옳다는 것을 분명하게 입증해 보일 수 있다는 듯한 느긋한 자세였다. 좋아요. 우리의 록 그룹이 프랑스 혁명을 재평가하고 싶어 하니까 우리 다 같이 토론을 해보기로 합시다. 자, 혁명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그는 세계 지도를 펼쳐 벽에 걸고 자로 지도상의 이곳저곳을 가리키며 말했다.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에서 미국의 독립전쟁에 이르기까지 또 그 이후로 19세기 파리 코민, 1956년 헝가리 혁명, 1968년의 프라하의 봄, 포르투갈의 이른바 카네이션 혁명, 사파타가 이끈 멕시코의 농민혁명, 마오쩌둥과 중국 공산당의 대장정, 나카라게와 산디니스타의 혁명, 피테 카스트로와 쿠바 혁명 등 수많은 예에서 보듯이 세계를 변화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들의 생각이 기성 권력의 생각보다 옳다고 확신했고 그 생각을 강요하기 위해 투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룰 게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법. 모든 성취에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혁명은 피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어찌 보면 바로 그런 까닭에 혁명의 깃발들은 항상 어디에든 붉은색을 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진리는 그 달변의 위세에 주눅들지 않고 격앙된 어조로 반박했다. 우리 사회는 변했습니다. 급격한 움직임이 없어도 경화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조회가 말한 대로 록 음악과 정보공학은 부드러운 혁명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혁명의 깃발에는 빨간색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의 진가를 정확히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정보공학은 수천의 사람들이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고 빨리 그리고 멀리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앞으로의 혁명은 그런 종류의 도구를 이용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선생은 고개를 갸우쳤다가 한숨을 쉬고 전체 학생을 향해 물었다.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좋아요? 그럼 내가 짤막한 이야기 하나 해주겠어요. 이른바 부드러운 혁명과 정보통신망에 관한 거예요. 1989년 중국 북경의 천안문 광장에 모였던 학생들은 이제까지와는 다른 혁명을 실현하기 위해 첨단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들은 팩스를 사용할 생각을 했습니다. 프랑스의 신문들은 그 반정부 학생 운동가들을 지지하는 뜻으로 팩스를 보내자고 제안했어요. 그 결과 중국 경찰은 프랑스에서 보내오는 팩스를 감시함으로써 컴퓨터와 팩스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하나하나 적발해서 잡아들였어요. 그 젊은이들은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받았어요. 오늘에야 알려진 얘기지만 심지어 학생들은 튼튼한 장기를 드러내어 늙은 지도자들의 몸에 이식시킨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그 중국 학생들은 자기들에게 지지의 메시지를 보내준 프랑스 사람들을 대단히 고맙게 여겼을까요? 어때요? 첨단 기술이 혁명의 성공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되겠지요. 그 일화는 진리의 의의를 조금 소침하게 만들었다. 진리와 선생은 서로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뜻하지 않게 벌어진 두 사람의 의견 대립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 자신에게도 즐거움을 주었다. 그 토론을 하면서 그는 자신이 젊어지는 듯한 기분이 느꼈다. 그는 한때 프랑스 공산당원이었고 당에서 지방의 연합선거 전략이라는 모호한 이유로 그는 지구당을 자진 폐쇄하라고 명령하는 바람에 크나큰 실망을 맛보았다고 했다. 파리의 상부에서 의석 하나를 확실히 지킬 목적으로 그에게는 어디로 가라는 말조차 해주지 않고 그와 그의 당원들의 이름에 줄이 그어져 버렸다. 그 일을 계기로 그는 환멸을 느끼며 정치판을 떠났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진리는 자기 어깨 위에 손 하나가 올려지는 것을 느꼈다. 주영이 귀옛말로 속삭였다. 그만해도 저희는 너에게 마지막 반론의 기회를 주지 않을 거야. 선생이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시간이 다 됐군요. 다음 시간엔 1917년의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역시 기아와 학살과 군주의 처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하지만 이번 무대는 설원을 배경으로 펼쳐주고 발랄라이카의 선율이 흐를 거예요. 발랄라이카, 울림통의 쇠목걸이나 두세 개 줄로 된 현악기. 결국 혁명이랑 다 비슷비슷해요. 단지 환경과 민속이 다를 뿐이죠. 그는 줄리 쪽으로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덧붙였다. 줄리, 난 너를 믿는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반란을 해주기 바라주겠지? 줄리, 내가 말한 것과 같은 견해를 나는 폭력적인 반폭력주의라고 부르고 싶다. 그런 건 더 나쁠 것일 수도 있어. 그것은 바닷가재를 끓는 물에 대뜸 집어넣을 엄두가 안 나서 약한 불에 삶는 것과 같아. 그 결과 바닷가재는 훨씬 더 오랫동안 100배나 더한 고통을 받게 되지. 줄리, 넌 충분히 능력이 있으니까 볼셰비키들의 폭력을 쓰지 않고도 러시아에서 차를 몰아낼 방법이 있었다면 그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연구해 보도록 해. 흥미로운 탐구 주제가 될 거야. 위에서 잿빛종이 울리기 시작했다. 말벌집. 그것은 잿빛종과 생김새가 비슷하다. 파수를 보는 말벌들이 검은색의 예리한 침을 내보이며 주위를 빙빙 돌고 있다. 바퀴가 흰개미의 조상이듯이 말벌은 개미의 조상이다. 곤충의 세계에서는 옛날의 종과 진화한 종이 공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것은 오늘날의 인류인 호모사피엔스가 자기들의 조상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와 함께 사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말벌들은 진화가 덜 된 종치고는 제법 사회성을 지닌 곤충이다. 원시성을 벗어나지 못한 그 둥지는 꿀벌의 거대한 밀렵 건축물이나 개미들의 모래 도시와는 전혀 비교가 안 되지만 그래도 종이 둥지나마 지어 무리를 짓고 산다. 백사모와 그의 동료들은 그 둥지로 다가간다. 둥지가 아주 가벼워 보인다. 말벌들은 종이 반죽으로 둥지를 짓는다. 그 종이 반죽은 죽은 나무나 벌레 먹은 나무에 섬유에 침을 섞어가며 오래오래 씹어서 만든다. 척후 말벌들이 개미들이 둥지 쪽으로 기어오르는 것을 보고 경고 페로몬을 발한다. 그들은 더듬이로 저희들끼리 통하는 신호를 주고받고는 침입자들을 쫓아내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달려든다. 두 문명이 만나는 순간은 언제나 까다롭다. 첫 번째 반사작용으로 폭력이 발생하기가 십상이다. 14호는 말벌들을 구슬리는 작전을 생각해냈다. 그는 갈무리 주머니의 먹이를 조금 데올려서 말벌들에게 내민다. 적이라고 생각했던 자가 자기에게 선물을 줄 때는 누구나 놀라게 마련이다. 종이 둥지 말벌들은 나무 줄기에 내려앉더니 여전히 미심쩍어 하면서 다가온다. 14호는 싸울 의사가 없음을 보이기 위해 더듬이를 뒤로 젖힌다. 말벌 하나가 14호에게 오더니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알아보려고 더듬이로 머리를 툭툭 건드린다. 14호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다른 개미들 역시 더듬이를 뒤로 젖힌다. 말벌 하나가 후각 언으로 여기는 말벌의 영토인데 개미들이 무슨 일로 왔느냐고 묻는다. 14호는 자기들 중에 하나가 성을 갖고 싶어하며 그가 성을 갖는 것은 자기들 전체 생존에 꼭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척후 말벌들은 저희들끼리 의견을 나눈다. 그들의 대화 방식은 아주 특별하다. 그들은 단지 페로몬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더듬이까지 크게 움직이면서 이야기를 나눈다. 그들은 더듬이를 세워 놀라움을 표시하고 더듬이를 앞으로 내밀어 불신을 나타내며 한쪽 더듬이를 꼿꼿이 세움으로써 관심을 표현한다. 이따금 더듬이의 끝으로 상대의 더듬이 끝을 쓸어주기도 한다. 이번엔 백사모가 나서서 자기가 바로 성을 원하는 개미라고 스스로를 소개한다.
말벌들은 그의 머리를 두드리고 나서 자기들을 따라오라는 신호를 보낸다. 따라오되 혼자 오라는 것이다. 백사모는 종이 열매처럼 생긴 둥지 안으로 들어간다. 안에 들어서니 제법 둥지다운 면모가 보인다. 많은 팥수 말벌들이 입구를 지키고 있다. 그것은 당연하다. 다른 출입구가 없으니 적이 둥지를 공격한다면 오로지 그곳을 통할 수밖에 없다. 둥지 안의 온도를 조절할 때도 역시 그 구멍을 통해서 한다. 팥수 말벌들이 날개를 젓고 있는 것도 바로 둥지 안에 공기의 흐름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다. 말벌은 원시종인 종이지만 그래도 이 말벌들은 진화가 많이 된 듯하다. 그들의 둥지는 종이로 된 평행한 봉박널로 이루어져 있다. 말벌집의 봉박널은 꿀벌집의 봉박널과는 달리 수평으로 되어 있고 각 널은 한 줄의 봉방들만을 펼치고 있다. 이 봉방들은 꿀벌집의 경우처럼 육각형으로 되어 있다. 잘게 씌워서 레이스 장식을 단 것처럼 만들어 놓은 잿빛 기둥들이 여러 봉방널들을 연결하고 있다. 바깥 벽에는 씹어 만든 종이와 편지를 몇 겹으로 되어 추위와 충격으로부터 내부를 보호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백사모는 이미 말벌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다. 벨록항에서 유모 개미들이 말벌들의 삶에 대해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 항구적인 둥지인 꿀벌과는 달리 말벌집은 한 철밖에 가지 않는다. 봄이 되면 여왕 말벌은 둥지를 지을 곳을 찾아 떠난다. 그런 장소를 발견하면 여왕은 판지로 봉방을 만들고 거기에 알을 낳는다. 알이 부화하면 여왕은 먹이를 구해 애벌레들을 먹이느라 며칠을 보낸다. 보름쯤 지나면 애벌레들이 일벌이 된다. 그러고 나면 여왕은 오로지 알 낳는 일에만 전념한다. 백사모는 말벌들의 알뭉치를 보면서 생각한다. 봉방들이 아래를 향하고 있는데 알과 애벌레들이 어떻게 떨어지지 않고 버티는 걸까? 백사모는 자세히 살펴보고 나서 그 이유를 깨닫는다. 유모 말벌들이 끈끈한 분비물을 이용해서 알과 애벌레들을 천천히 붙여놓는 것이다. 말벌들은 종이와 판지뿐 아니라 풀까지도 발명한 셈이다. 동물의 세계에서는 못이나 나사가 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풀이 물체들을 결합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장 널리 사용된다. 어떤 곤충들은 아주 질기고 건조가 대단히 빠른 풀을 만들어서 스스로를 단숨에 단단한 물체로 변화시키기도 한다. 백사모는 중앙 통로를 거슬러 올라간다. 각 층마다 판지로 된 구름다리가 있고 한가운데에 구멍을 뚫어 다른 층과 소통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렇긴 해도 역시 꿀벌들의 둥지만 못하다. 이곳은 모든 것이 잿빛이고 가볍다. 이마에 무시무시한 무늬가 새겨진 일벌들은 나무를 갈아 종이 반죽을 만든 다음 집게처럼 구부스하게 흰 더듬이로 규칙적으로 두께를 확인하면서 그 반죽으로 벽이나 봉방을 만든다. 고기를 운반하고 있는 일벌들을 보인다. 말벌의 독에 마취된 채 끌려가는 그 나비 애벌레들과 파리들은 나중에 마취에서 깨어난 뒤에야 자기들의 불행을 깨닫게 되리라. 그 먹이 중의 일부는 애벌레들의 몫이다. 먹성 좋은 애벌레들은 먹을 것을 달라고 끊임없이 몸을 뒤튼다. 말벌들은 새끼들에게 고기를 잘게 씹어주지 않고 생것을 그냥 주는 유일한 모듬살이 곤충이다. 여왕 말벌이 암벌들 사이를 돌아다니고 있다. 여왕 말벌은 다른 암벌들보다 뚱뚱하고 무겁고 신경이 날카롭다. 백사모가 페로몬을 보내 인사를 건넨다. 여왕 말벌이 다가오자 늙은 풀개미는 자기가 찾아온 이유를 설명한다. 자기 나이가 3살인데 죽음이 임박했노라고. 그런데 자기는 자기 둥지에 꼭 전해야 할 중요한 정보를 지닌 유일한 개체라고. 그 임무를 끝내기 전에는 죽고 싶지 않노라고. 여왕 말벌은 백사모의 냄새를 맡으려고 더듬이 끝으로 그를 더듬는다. 여왕으로서는 개미가 말벌에게 도움을 청하는 곡절을 이해할 수가 없다.
모름지기 자기 종의 일은 자기 종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 법이다. 종 간의 상호부조란 존재하지 않는다. 백사모는 자기의 존재에 필요한 것은 로얄 젤리인데 개미들은 그것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다른 종에게 부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노라고 사정을 설명한다. 여왕 말벌은 자기들이 로얄 젤리를 만들 줄 아는 건 사실이지만 함부로 낭비해서는 안 되는 그 소중한 것을 왜 개미들에게 주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대꾸한다. 백삼은 아주 어렵게 페로몬 문장 하나를 바란다. 그의 더듬이에서 떨어져 나간 그 문장이 한순간 늦게 여왕 말벌의 더듬이에 다다른다. 성을 갖기 위해서다. 여왕 말벌이 깜짝 놀란다. 왜 성을 원하는가? 백과사전. 특별하지 않은 삼각형. 평범하기가 때로는 비범하기보다 더 어렵다. 삼각형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그 점이 분명히 드러난다. 삼각형에는 대개 이등변 삼각형, 직각삼각형, 정삼각형 따위의 이름이 붙어있다. 정의된 삼각형의 종류가 하도 많아서 특별하지 않은 삼각형을 그리기가 쉽지 않을 정도다. 특별하지 않은 삼각형을 그리자면 가능한 길이가 같은 변이 생기지 않도록 그려야 할 터인데 그 방법은 확실치 않다. 특별하지 않은 삼각형은 직각이나 둔각을 가져도 안 되고 크기가 같은 각이 있어도 안 된다. 자크 르브찬스키라는 학자가 진짜 이름 없는 삼각형을 그리는 방법을 생각해냈다. 그 방법에 따라 우리는 특별하지 않은 삼각형을 아주 정확하게 그릴 수 있다. 정사각형을 대각선 방향으로 잘라 삼각형 2개를 만들고 정삼각형을 높은 방향으로 잘라 역시 삼각형 2개를 만든다. 정사각형을 잘라 만든 삼각형과 정삼각형을 잘라 만든 삼각형을 나란히 붙여 놓으면 특별하지 않은 삼각형의 한 표본을 얻게 된다. 특별하지 않은 존재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에드몽 웰즈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 제3권